대해서 알차고 꽉 차게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기소개 왜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한 방법.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 있는 직무와 가장 연관이 돼 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고개를 들게 해서 나를 보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나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별명, 그 다음에 직무와 연관된 제품이나 단어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번째, 동물이나 사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추천드리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 그죠? 브랜드 네이밍을 하나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분명히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 보는 거는 저를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추천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네 번째에 나왔던 사물이나 동물을 좀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들 하세요. 왜? 가장 접근성이 되게 쉽거든요. 거북이 좋겠다. 거북이. 거북이 얘기해볼까? 거북이 느리지만 끝까지 가고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 면접 상황에 가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북이가 정말 많습니다. 거북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동물을 활용하시기보다는 그나마 좀 추천을 드리면은 다른 거 하세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거. 미어캣 이런 거 하세요. 생전 듣도 보지 못한 거. 왜? 일단 단어 자체에서 주는 임팩트도 다르지만 호감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남들이 했을 법한 같은 것들은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너의 1번, 2번, 3번 중에 갈게요. 그러면 브랜드 네이밍, 즉 내 캐치프라이즈 요거 만드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네, 자기소개. 이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와의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카메라라고 해서 저는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가 뭔가를 자세하게 보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 그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야 되고요. 복잡하면 잘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됩니다. 뭔가요? 캐치프라이즈라는 자체가.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업 대통령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하나의 단어고요. 저와의 연결성이죠. 취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대명사,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 캐치프라이즈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1분 자기소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이 구조 하나만큼은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캐치프라이즈라고 해서 엄청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간단한 형용사나 간단한 문장, 짤막한 문장은 하나 넣어주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디어디에 지원하는 띵띵띵한 남자 누구누구입니다. 띵띵띵한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 앞에 나를 대표해 볼 만한 그런 단어를 하나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임팩트 있는 첫 번째 형용사를 얘기하셨으면 그 두 번째 줄은 뭐예요? 나와의 연결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더 중요한 건 이 연결고리가 너무 길게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예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하나만 쓰세요. 아니면 하나야 두 개. 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도 했고요. 직무체험도 했고요. 인턴도 했고요. 동아리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소모임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여기다 때려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 면접할 때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혹은 아까 제가 1분 자기소개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라면서 기존에 했던 내용을 다시 계속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업무에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되냐 이거지. 그렇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짝만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 여기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와야 되는지까지 이해가 되는 거죠. 정리해볼게요. 첫 줄은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뭐예요? 캐치프라이즈. 이름 앞에 붙였던 혹은 형용사, 별명, 동물도 괜찮습니다. 그게 왜 나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뭐예요? 바로 사례로 나올게요. 마지막에 뭐예요? 도대체 이 사례가 업무, 직무하는 원동이 되냐 이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아 선생님 그래도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이론만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첫 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탱크 같은 남자 김철수입니다. 이름 앞에 보세요. 탱크 같은 남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의 느낌이 어떻죠? 이 친구는 뭘 시켜도 묵직하게 뭔가를 끝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 다음 줄은 뭐라고 했어요? 자, 무슨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성격으로 탱크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연관성적인 부분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사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제가 대학 시절 프로젝트를 위해 6개월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매일 밤을 프로젝트에 몰두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임팩트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어떤 사례가 두 번째 사례는 또한 1년간 미국 어학연수를 통해 외국인들과 잘 노는 방법을 배웠고 3개월간의 A미국 회사에서 인턴을 함으로써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도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그냥 가서 논 거예요. 특별히 한 게 아니랍니다. 외국인들 가서 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럴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경험이 이 회사, 이 직무에 뭐가 도움이 됐느냐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 5번 보시면은 마지막 인사,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단어나 제품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말했던 캐치프라이즈 만들고 별명을 활용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직무 관련된 단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를 혹은 특정 직무를 정하시면 다른 데 쓰기가 힘들어요. 이걸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활용한 1분 자기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공무원으로 지원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례가 지금 잘 맞는 걸까요?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진취적으로 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은 어때요? 자, 시민들과 국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내부에서 협의하고 최대한 누군가가 피해가 없도록 포괄할 수 있는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에 이런 사례가 적합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각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걸 하나 볼까요? 다른 거. 조금 더 간략하게 써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도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직무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자신이 직무 경험을 어필해 보시는 거죠. 작아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직무의 핵심 또는 본질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관련된 경험, 세 번째 이야기하신 마지막에 느낀 점, 배운 점, 적용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임팩트가 없다고 했을 때는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이 직무에서 본질이 뭔지와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느낀 점, 배운 점을 통해서 이 양쪽에 대한 내용을 잘 매칭을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그쪽에 풍성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사례가 약하고 볼품없다고 본인이 느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과 뒤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어필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1번과 2번 합쳐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A라는 프로젝트 할 때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턴 경험을 할 때 혹은 제가 축구 동아리를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매칭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마디로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다. 혹은 그것을 인정받았던 경험은 뭐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격적인 부분을 어필해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요, 제 성격이 되게 꼼꼼하고 막 똑똑하고 딱 부러져요. 뭐든지 막 되게 잘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듣기 정말 재수없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 주변 친구들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동훈아 너는 정말 주변 친구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줍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동호회 활동이나 혹은 학생회장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챙겼던 경험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까지도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번까지 했고요. 마지막 5번, 역량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역량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정의하기도 나름이고요. 맞아요. 근데 하나를, 코드를 딱 잡고 가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저는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분석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코드를 하나 딱 가져가시면, 제가 분석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제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네?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역량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발전 혹은 발견해서 향상시켜 왔었는지,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죠. 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포부적인 측면으로도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볼게요. 지금 5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직무 경험, 그 다음에 신념, 가치관,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나 성격이나 역량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아직 부족하고 좀 작성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한 2개씩만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45초 정도의 분량을 채우시기에는 적합할 수 있겠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드릴 수 있는 1분 자기소개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